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이렇게 이제 5문제가 나왔어요.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 작업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표 3번, 표 4번, 표 5번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성적 현황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국어 점수가 있대요. 국어 점수가 이제 80점 이상이고, 그리고 영어 점수나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요거를 이제 판정에다가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조건에 보게 되면 합격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이 일단은 국어 점수는 무조건 이제 80점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영어 점수가 됐든 수학 점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80점 이상이 되면 이제 합격이다. 그거죠. 그럼 우리가 조건을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조건과 이 뒤에 있는 이 조건은 중간에 이제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무조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고, 그때 이 두 번째 뒤에 있는 이 조건은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8점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이제 if를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열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무조건 다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조건은 국어 점수에 대한 그 조건이죠. 해서 우리 첫 번째 조건으로 쓸게 국어 점수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조건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두 번째 조건은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8점 이상이 되면 됩니다. 해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오화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and 안에다가 이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제 우리가 열어서 우리가 영어 점수에 대한 조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을 했을 때 이제 합격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합격이라고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 줄 겁니다. 그때 이 조건을 잘 봤을 때 여기서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둘 다 만족했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이제 우리는 합격이라고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두 개의 조건을 and로 묶어서 써준 거고, 이 두 번째 조건은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8점 이상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식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if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d라고 해서 가로 열어주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우리 국어 점수가 8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제 묶어줄 거라고요. 그때 이제 오화라고 이렇게 써놓고 영어 점수가 8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수학 점수요. 수학 점수가 이제 8점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영어하고 수학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다 썼으니까 오화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 and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합격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불합격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if 함수를 한번 썼기 때문에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한번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면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는 이제 불합격이래요. 왜? 국어 점수가 일단 8점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불합격이다. 그렇게 나온 거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칠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얘가 이제 8점 이상이죠. 국어 점수 봤을 때 국어 점수가 8점 이상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왜 불합격이 나왔어요? 영어 점수가 됐든 수학 점수가 됐든 둘 다 8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불합격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격일 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얘는 이제 국어 점수가 당연히 8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8점 이상이면 되는데 그때 영어 점수가 8점 이상이니까 지금처럼 합격이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데이터들도 일단 국어 점수는 싹 다 이제 8점 이상이죠. 그리고 얘네 둘 다 이제 8점 이상이고 요것도 이제 둘 다 8점 이상이고 요것도 이제 둘 다 8점 이상이에요. 해서 합격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 조건 쓰는 걸 잘 보셔야 돼요. AND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국어 점수가 8점 이상이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영어 점수가 됐든 수학 점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8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점수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우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준 겁니다. 해서 요 앞에 있는 요 조건과 요 뒤에 있는 요 두 개의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AND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해 준 겁니다.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를 써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판매 실적 대비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에서 우리 실적이라는 게 있대요. 실적이 지금 우리 K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실적이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으래요. 두 번째로 큰 값을 찾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서 그 두 개의 값의 차이값을 M의 12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는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될 거고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값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라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라지라고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적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 구해달라.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7050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큰 값은 우리가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작은 값 좀 구하자고요. 그러면 라지라고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이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이제 찾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스몰이라는 요 함수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스몰이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적들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그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몰이라고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5250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값도 구했고 세 번째로 작은 값도 구했으니까 우리가 라지에서 이제 스몰을 빼서 우리가 차이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다 써놓은 게 스몰이니까 그 맨 앞에 가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이제 라지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라지 빼기 스몰 이렇게 해서 계산해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식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1800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스몰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요 범위에서 실적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스몰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지에서 스몰을 서로 빼서 우리가 차이 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그러고 나왔습니다.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학과별 취업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계열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계열이 지금 A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계열이 공학인 그 학과의 취업률의 이제 평균 값을 C의 23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는 평균값을 구할 건데 그때 이제 함수를 보니까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래요. 그때 daverage를 가지고 우리가 조건에 만족하는 그 값들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쓰려면 우리가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우리 두 번째 지상에 보니까 2의 22번에서 2의 23번 그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건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 조건이 계열이 공학이랑 똑같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제목을 이제 계열이라고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열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공학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계열이 공학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쓸 건데 요런 함수를 보고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요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싹 다 이제 D로 시작하죠. 그때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죠.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계산열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의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싹 다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체 범위를 잡을 때 우리가 A의 15번부터 이 계열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이제 범위를 우리가 전체 범위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열이요. 우리는 뭐의 평균값을 구할 거다? 취업률의 평균값을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취업률이 지금 내가 이만큼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열에는 우리 계열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학과별하고 요게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세 번째 열에 이제 우리 취업률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계산열을 우리가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을 이곳에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daverage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d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전체 범위를 요만큼 이제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걸로 계산해라.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내가 지금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했을 때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그 취업률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컴마 조건은 뭐다? 계열이 공학인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73.66667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봤을 때 공학 계열의 취업률의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뭘 하래요? 올림을 하래요.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표시 얘 보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평균값이 이렇게 나온다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 원래 이 숫자는 반올림이 안 되는 숫자지만 문제에서 이제 올림을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무조건 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 거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의 숫자가 얼마든 상관없이 우리는 결과가 이제 얼마가 나와야 돼요? 우리 73.7 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림을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는데 이 daverage로 구한 이 식 앞에 찾아가서 이제 라운드업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라운드업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한 그 평균값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운드업을 봤을 때 자릿수를 이제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73.7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전체 범위가 지금 이만큼 범위 잡은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취업률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조건은 이곳에 있다. 조건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daverage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준 거고 그렇게 이제 평균값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을 라운드업 올림을 해달라. 올림을 하긴 하는데 그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100m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기록이라는 게 있는데 기록이 지금 J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하래요. 순위를 구해서 1위가 있으면 1위라고 2위가 있으면 2위라고 3위가 있으면 3위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나머지 등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공백을 순위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순위는 기록이 가장 짧은 것이 1등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기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이 있는데 이 기록이 이제 가장 짧은 게 1등이다. 그 얘기는 숫자가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1등이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랭크.EQ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랭크 EQ에서 옵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어요. 그때 이제 0이라는 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 가능한 게 우리 0이고요. 이 1이라는 이 옵션은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얘는 이제 0 이외의 값을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0 아니면 1, 그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1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1도 0 이외의 값이잖아요. 해서 그냥 1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한 거고 0 이외의 값이다 라고 하게 되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0 빼고 아무 숫자나 써도 되겠죠. 근데 0 빼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함수를 쓸 때 이제 헷갈린다고요. 해서 0 아니면 1이다 그렇게 이제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뭘 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국어, 영어, 수학 그런 이제 시험을 보고 우리가 이제 등수를 매길 때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1등이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m 달리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숫자가 이제 1등이 된다고요. 해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할 거냐,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우리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이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1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때 요걸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0이라는 옵션은 우리가 시험 문제상에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달라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0이나 1 이런 이제 옵션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우리 내리막길 생각하면 되죠. 내리막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순위를 구하는 거고,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라 그 얘기는 오르막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르막길 그러면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겠죠. 해서 낮은 수가 1등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는 순위는 기록이 가장 짧은 것이 1등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말을 바꿔서 순위는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아니면 순위는 오름차순으로 구해라 그렇게 해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요 말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지금처럼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랭크.EQ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나는 지금 첫 번째 사람의 우리가 순위를 구할 거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의 이제 기록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이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이 기록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거 순위를 구할 때는 이 기록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 아래 사람 거 계산할 때도 이 기록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 전체 범위는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이 전체 범위 잡은 거는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기록이 가장 짧은 게 1등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이제 1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6등이래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가 쭉쭉쭉 나왔습니다. 지금 기록 중에서 14.19 얘가 이제 가장 낮은가 봐요. 얘가 이제 1등이래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등이고요. 요게 이제 3등이고 그렇게 해서 1등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8등까지 전부 다 순위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순위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1위는 1이다, 2위는 2이다, 3위는 3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 그걸 이제 우리가 순위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죠. 그때 이제 우리가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추즈라고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제가 1이라고 쓸게요. 1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A다.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B다.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C다.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D다. 이렇게 이제 쓸게요. 이렇게 써놓고 내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얘가 뭘 하는 함수냐? 지금처럼 내가 A다, B다, C다, D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4개 데이터가 있을 때 선택해달라. 몇 번째 거를? 첫 번째 거를 선택해달라. 그러면 A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추즈라는 요 함수에서 1 대신에 제가 만약에 2라고 만약에 썼다면 B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인수에다가 3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C가 나올 거고요. 내가 여기다 이제 4라고 썼다면 D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순위가 1등이 나왔다. 그러면 1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2위는 2위라고 출력을 해주고 3위는 3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랭크 EQ로 구한 그 함수식을 요 인수 쓰는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만약에 1등이 나오면 1이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A 대신에 이제 1이라고 쓰면 될 거고 2등이 나왔다. 랭크에서 이제 2위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B 대신에 2위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랭크로 구했을 때 이제 3위가 나오면 우리 C 대신에 3이라고 써주고 4등이 나오면 빈 공백, 5등이 나오면 빈 공백, 6등이 나오면 빈 공백, 7등이 나오면 빈 공백, 8등이 나오면 빈 공백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쭉쭉쭉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랭크 EQ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추즈 함수 한번 써볼게요. 추즈라고 그렇게 써주고 컨트롤 V요. 그럼 이제 랭크 EQ 함수가 이렇게 짜잔하고 나오겠죠? 내가 지금 방금 순위를 구했는데 그 순위에 해당하는 걸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써주고 그때 만약에 랭크 EQ에서 구한 그 순위가 1등이 나온다면 1이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2등이 나왔다. 그러면 2위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3등이 나왔다. 그러면 3위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랭크 EQ에서 만약에 4등이 나오면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5등이 나오면 빈 공백. 그 다음에 6등이 나오면 빈 공백. 그 다음에 7등이 나오면 빈 공백. 8등이 나오면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8명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등일 때부터 시작해서 8등일 때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얘네 아까 6등이었으니까 빈 공백이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는 3등이니까 3위 하고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4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1등이니까 1이라고 나올 거고 그 밑에는 7등하고 5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등이니까 2위 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8등이니까 빈 공백이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if라는 요 함수도 사용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if 함수를 안 썼어요. 안 쓰고 문제 시킨 대로 다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식을 썼거든요.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이건 맞은 거 틀린 거. 결과값은 지금처럼 문제 시킨 대로 다 나왔지만 if라는 요 함수를 안 썼기 때문에 틀린 걸로 이제 채점이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면 이 주어진 이 함수를 모두 다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거를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게 조금 비효율적으로 식을 쓴 거죠. 지금 여기서는 8명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8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줬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0개 데이터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그걸 계속해서 100명의 데이터를 다 써줘야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게 비효율적으로 이제 식을 쓴 거라고요. 해서 우리가 1이다, 2이다, 3이다. 요거는 3등까지만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if 함수를 가지고 이제 물어볼 겁니다. 자,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그걸 물어보고 1, 2, 3이 때만 추즈라는 요 함수로 1, 2, 3위를 출력하게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부 다 빈 공백이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식을 써 줄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좀 보세요. 자, 추즈 함수 가지고 여기 뒤에 1, 2, 3이 빼고 나머지 빈 공백 출력해라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요 추즈 함수 쓴 거 있죠? 추즈 함수 쓴 거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if 시작하자고요. 만약에 자, 내가 구한 그 순이요. 순위 다시 한번 구하자고요. 랭크.eq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요 기록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F4번 눌러서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 3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랭크 EQ의 옵션은 1을 하고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식에서 이제 우리 순위를 구해주겠죠. 그 순위 구한 게 1, 2, 3등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1등이면 1이 나올 거고 2등이면 2가 나올 거고 3등이면 3이 나오겠죠. 해서 지금 내가 순위를 구했을 때 이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3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1, 2등이 될 거고 같다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3등까지요. 만약에 내가 구한 게 1, 2, 3등이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아까 잘라내기 해놓은 거 추주함수 쓴 거 있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해서 우리가 이 순위에서 이제 1등이 나오면 1이라고 출력하고 2등이 나오면 2라고 출력해라. 3등이 나오면 3이라고 출력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주함수 쓴 거 요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구한 이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아니래요. 그러면 4등, 5등, 6등, 7등, 8등이 되겠죠.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달라? 우리가 그냥 빈 공백을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 2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식이 여러 줄로 나와서 헷갈리니까 일단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를 눌렀더니 여기 빈 공백이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똑같이 결과값은 똑같이 나왔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를 구했습니다. 순위를 구해놓고 그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얘기는 이제 1, 2, 3등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구한 그 순위가 1, 2, 3등이 나온다면 추즈라는 요 함수를 실행을 해서 1이다, 2위다, 3이다 요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이제 1, 2, 3등이 아니란 얘기죠. 1, 2, 3등이 아닐 때는 그냥 무조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해서 우리 if 함수 입장에 보면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만큼 이제 참일 때 요만큼 이제 거짓일 때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줘야 이게 효율적으로 이제 식을 쓴 거예요. 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한 줄만 쭉 써놓으면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이 식으로 똑같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인원수가 늘어날 때마다 요 식, 이 뒷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빈 공백 출력해라. 이거를 100명까지 다 표시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식을 보고 제가 아까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야 맞게 이제 식을 작성해 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지금 상품 구매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상품 코드라는 게 있대요. 우리 상품 코드가 지금 B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상품 코드와 상품 구성표가 있대요. 우리 상품 구성표가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상품 구성표를 이용해서 단가를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단가가 텅텅 비어 있는데 이곳에 대해 단가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 상품 구성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상품 구성표의 의미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 보면은 상품 코드의 앞 두 자리가 그랬습니다. 지금 상품 코드가 이제 B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있는 요 앞에 있는 요 두 자리요. 요 두 자리가 MW면 단가가 30이다. MI면 우리 120이다. MD면 70이다. KB다 그러면 35. 그리고 HD면 130. 요걸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단가예요. 근데 우리 단가는 이 상품 구성표에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단가가 지금 여기 세 번째 행에 들어있죠. 그때 이런 단가는 뭐에 따라 바뀐다? 이 코드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코드랑 똑같은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상품 코드의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상품 코드에서 왼쪽에 이 두 글자를 꺼내올 때는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일단 left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요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먼저 꺼내오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left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MW 하고 나왔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상품 코드에서 앞에서 두 글자를 싹 다 이제 꺼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 표 상품 구성표라는 이 표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단가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때 이 상품 구성표는 지금처럼 코드가 지금처럼 행 방향으로 들어있고 상품명도 지금 행 방향으로 단가도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행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그 함수가 hlookup이라는 요 함수죠. 그때 이제 hlookup 함수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hlookup이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행 참조를 할 거니까 행 번호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을 쓸 때가 있고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true라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이 tru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이 참조 범위에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 false라는 요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야, 근사값을 찾을 거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옵션을 우리가 이제 true다, false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놨죠. 이거랑 이제 똑같은 거를 이곳에 찾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hlookup 이 함수를 쓸 때 옵션으로 우리가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hlookup 쓸 때 우리가 찾을 값을 지금 우리가 left 함수로 구해놓은 거 요거 이제 찾아달라. 그때 어디서 찾아라? 우리 참조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이제 설정하면 되겠죠. 이 범위에서 MW랑 똑같은 걸 찾아라. 똑같은 걸 찾아서 우리는 이제 단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단가가 내가 지금 이만큼 참조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행에는 우리 코드가 들어있고 두 번째 행에 이제 우리 상품명이 들어있고 우리 세 번째 행에 우리 단가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행 번호를 3이라고 이제 우리가 써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은 false라는 이 옵션을 쓴다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가 hlookup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셀에다 쓴 거 요 left 함수는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hlookup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hlookup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맨 앞에다 이제 찾을 값을 찍어야 되는데 찾을 값은 우리가 아까 left 함수로 구해놨죠.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Ctrl V요. 해서 우리 상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걸 찾아달라. 어디에서? 요 참조 범위에 찾아라. 근데 이 참조 범위는 우리가 몇 번째 칸 거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만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프트 함수를 구한 거를 이제 참조 범위에 찾아서 세 번째 행에 들어있는 그 단가를 갖다 달라. 그때 이제 옵션은 뭐다? false다 해서 우리가 false라는 이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30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얘는 상품 코드가 이제 MW였으니까 30이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 거는 MI요. MI는 이제 메인보드다라고 해서 우리 12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 해주면 MI일 때 이제 120이 나왔고요. 그 밑에는 이제 MD죠. MD일 때는 이제 70이 나와야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더니 우리 70이 나왔고, 그 다음 거는 이제 MW니까 이제 30이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 거는 이제 HD니까 HD일 때 우리 130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 해주면 130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두 개는 이제 KB니까 단가가 우리 35하고 그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그 밑으로 채우기를 했더니 35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MW니까 우리 30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칸까지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했더니 단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H룩업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왔죠. 그 두 글자 꺼내온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제 우리 레프트 함수에서 구해온 거 그거 이제 찾겠죠.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세 번째 행에 있는 이 단가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겁니다. 그때 레프트 함수를 구한 거를 이 참조 범위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false를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5문제도 뭐 크게 뭐 딱히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